환자분들 중에서 다리에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걸음이 안 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학병원에서 MRI나 혈액 검사를 다 받아도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걸음이 안 걸어진다는 거죠. 옆에서는 꾀병이 아니냐, 마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을 다그친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꾀병이 아니라 신경계통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처절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리적 보행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의 손덕치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거나 감각을 느낄 때는 크게 신경계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신경계통은 크게 대뇌에서 근력을 조정해서 움직임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느 부분에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절하는 역할은 소뇌신경이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대뇌와 소뇌신경 외에도 이런 모든 작용을 조절하고 알아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경인데 그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걸을 때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대뇌의 신경에서 근력을 조절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해주고, 정확한 위치에 착지를 할 때는 소뇌의 신경이 조율을 정확하게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끔 조절하고, 마지막에 자율신경의 조절은 심리적인 상황,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앞에서 걸으면 빨리 걸어야 될 때 마음이 조급한 거에 비해서 걸음이 잘 걸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자율신경의 조절에 의해서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뇌, 소뇌, 자율신경의 기능이 원활해야지 우리 걸음이 제대로 걸어줄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심리적 보행장애에서는 특히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걸음이 부정확하게 걸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보행장애의 특징으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편안할 때는 잘 걸어지다가 불편한 상황에서 걸음이 잘 걸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보행장애를 감별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뇌의 기능의 근력 테스트, 소뇌 기능의 균형 감각을 보는 테스트. 이런 테스트에서는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걸음이 안 걸어지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행 패턴이 일정치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편안한 환경에서 걸음이 잘 걸어지는데 뭔가 불안하거나 압박된 환경에서 걸음이 잘 안 걸어진다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충격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게 이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는데, 그 학생이 혼자서는 걷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살짝만 부축해주면 다리도 잘 들고 걸음도 잘 걸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부축받고 걸으면 어느 정도 다 걸을 수 있는데 혼자 놔두면 걷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자세하게 상담해보니까 이 학생은 심리적 보행장애 생기기 전에 친구들 간에 불화가 있고 왕따 같은 환경을 좀 겪다 보니까 증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양상 또한 심리적 보행장애를 나타냈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는 산도 혼자 잘 다니고 걸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한번 넘어진 후에는 걸음이 약간 불안정해지다가 그 뒤에 1년 동안 한 7번을 넘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걸음에 대한 트라우마, 걸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져서 저희 병원 올 때는 걸으려고 하면 약간 주춤거리고, 특히 계단이나 턱 앞에서는 주춤거려서 걸음을 못 떼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나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서 그냥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드렸던 환자분이신데, 이건 한번 제가 치료해보겠다고 얘기 드려서 2주 동안 치료했더니 걸음이 현격히 좋아져서 계단도 혼자 잘 다닐 정도로 되어서 퇴원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신경과에서 MRI나 CT나 근전도나 혈액검사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출혈이 있거나 암이 있다거나 종양이 있을 때 이런 물질적인 검사를 할 때 나타나는 검사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많이 강조하듯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입니다. 즉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조절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보는 검사에서 는 전혀 문제가 없게 나오는 거죠. 단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는 여러 진맥이라든지 병력을 청취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분들, 때로는 너무 좀 성격이 철저하거나 너무 좀 완벽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틀리면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 드린 60대 여성분도 성격 엄청 꼼꼼하고 엄청 철저하신데 내가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든지 내가 먼저 틀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런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뇌나 소뇌에 대한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서도 대부분 해줄 게 없다 보니까 안정제라든지 이런 순환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한의원에서 쓸 수 있는 도구, 침이라든지 한약 처방으로 자율신경을 좀 안정시켜주고 근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되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또 TMS를 사용해서 뇌에다가 자기장을, 특히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작을 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해서 걸음이 더 편안해지게끔 유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행장애는 걸음에 대한 재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 운동으로 걸음을 아주 쉽게부터, 내가 너무 어렵지 않는 걸음부터 시작해서 점차 걸음의 난이도를 높여서 걸음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주면 점차 증상도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상이라든지 취미 이런 걸로 최대한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라고 해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걷잖아요. 환자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매번 걸을 때마다 걸음이 뭔가 안 된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걸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약간 떨치고 좋은 환경에서 내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당연히 걸음을 혼자 걸으면 되게 힘든데 옆에서 도와주면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이나 보호자분들께 집 근처 가벼운 곳에 산책부터 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걸음을 같이 걸어주신 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임상을 한 지 이제 25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임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증상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오셨는데 환자가 너무 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얘기 드린 이 증상 또한 비슷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병을 볼 때 단순히 병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환자의 속마음, 그리고 환자가 이게 진행되어 오는 병력을 청취해 보면 환자분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병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몸을 같이 봐서 우리가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을 통해서 환자를 이해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증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심리적 보행장애도 말씀드린 팁을 통해서 혹시 혼자 이거 이상한 병이라 생각하고 소갈이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전문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분명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주치 손덕칭이었습니다.